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올린 팜플렛 같은 데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세아에서는 각국에서, 월남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도처에서 지금 군사독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일본하고 인도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한때 아세아, 미국 학계를 풍미하던 아세아에서의 도미노적인 공산화, 이런 이론이, 이 도미노 시오리가 오히려 거꾸로 공산화의 방향이 아니라 군사독재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혹은 fulbright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낸 그 보고서에도 지적한 바 같다시피 한국의 이 박정권의 독재, 박정권의 군사독재, 이것이 가장 아세아에서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1등 가는 이러한 그 독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기 대해서 제 자신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째는 뭐라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프랑스의 국민들이 말세에 의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뽑기 위해서 행진하던 그 희생에 의해서, 또는 제가 영국에 가봤습니다만은 영국의 런던 타워에 가면 지금도 그 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주주의 투사들은 목을 잘랐던 도끼와 목을 바쳤던 나무토막이 있습니다. 미국이 비록 200년 역사밖에 안 됐지만 도처에 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내재적인 욕구와 자기 자신의 필요 있는 투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 지배하에서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의 일종의 선물로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얻었다. 물론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배들이 독립과 민주주의에서 안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구나 국민적인 투쟁이 국내에서 전개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전통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어떤 권위를 가진 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그 자기 힘으로 쟁취를 못했던 그런 미숙한, 다시 말하면 국민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수호의식, 이런 것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만일 이것을 잘 영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잘 통합 조정해 나가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왔다고 같으면 우리 한국 정도의 국민의 수준 같았으면 진짜 민주주의를 우리는 뿌리박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증거를 본다고 같으면,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의 간디가 소위 사치아쿠리아 운동, 비복종, 비폭력, 이 운동에 의해서 인도에서 간디가 말하는 포용하는 노력, 동경, 다시 말하면 그 낭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게 동경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정신을 함양한 데다가 연이어서 집권한 네루 또는 현재의 인디라 간디여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도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는, 저는 잘 깊은 인도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100여 개의 종교, 70여 개의 언어, 공용어만 하더라도 14개. 여러분이나 저나 가보시면 우리가 목도한 바입니다만은 극단의 빈부의찰, 계급 제도, 그리고 무지, 문명의 범람,
이런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한 것 뿐인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 인도가 저만큼 민주주의 정착해 나갑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볼 때 일본은 국민의 각성이 자본주의적 성숙이 일본의 근대화가 결국 민주주의를 뒷받지만 그러한 하나의 케이스라 같으면 둘 다 모두가 우리 일본도 자력에 의해서 확보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국민적 각성, 일본 사회적인 근대화 이것이 뒷받침한 거라 같으면 인도는 지도자가 훌륭해서 민주주의가 뿌리박아가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 어느 쪽도 미흡하다. 국민의 각성은 상당히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 주체적으로 지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특히 참여의식과 용기가 부족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다. 이런 양쪽에서 불행히도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미국의 이 정책적인 과오. 이것이 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27년 동안 미국을 우리가 민주주의 메카로 생각하고 미국을 민주주의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에 들어와서 결국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목하에서 반공만 하면 어떠한 독재자요 어떠한 부패한 정권이라도 미국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공하는 건데 마지막에 가서는 반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조차 용인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지도자들은 좌로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로는 미국 지원을 받은 군사 독재자로부터 양쪽에서 협격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약한 민주 세력이 뿌리를 박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이러한 하나는 세 가지 원인 내에 아시아의 세계를 풍미한 맹전 그리고 아시아에서 성행한 군사대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다. 결국 맹전, 군사대결, 전쟁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군사 우선의 상태를 가져오고 그래서 군인을 중시하게 되고 군인의 발언권이 세게 되고 군대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게 되고 또 전쟁을 하려니까 근대화된 무기를 사용케 하려니까 군인들의 교육을 최우선시킵니다. 이래서 군대가 가장 앞서서 근대화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군대에 유능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제시대 지원병 갔다 오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군대에 가서 있는 동안에 자꾸 교육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로 된 반면에 일제시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해방 이후 대학 졸업했더라도 정치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은 거기서 끝쳐버리고 이런 데서 군대의 그 우선적인 근대화 이런 것이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좌절의 원인은 이상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제약됐고 또 여러분께 말씀할 얘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대개 요점만 말씀해가는 과정에 만약 의문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때 더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